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의 저자를 모시고, 강희종 박사님을 모시고, 이 책의 내용을 좀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진주만 습격 있기 전에 한 6개월 전에 쓰셨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야, 일본이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를 박멸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을 침공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을 썼는데, 책을 썼을 때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하고 욕을 먹었는데 6개월 있다가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야, 이승만이 누구야, 어느 나라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조선인하고 일본인을 갈라서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아, 조선을 독립을 시켜야겠구나, 일본으로부터. 그래서 그 카이로 회담에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그런 문구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겠다, 그런 문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책이 저편 인사이드 아웃인데, 이번에는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병폐들을 지금 앓고 있는데, 그 병폐들이 어떤 병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러한 병폐들이 생겼는지를 분석을 하신 강희종 박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밝힌 탐나의 범이 10월 연장 상영이 확정됐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5시는 1관, 2관, 2관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550여 명이 꽉 찼어요. 서울은 허리우드 극장, 지하철 1호선, 3호선, 5호선, 5번 출구 나오시면 정면에 낙원 악기상가 4층입니다. 서울 종로 3가역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참 좋은 우리 교회, 경기도 광명시에서 청년부가 단체 관람을 오셨고, 청년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왔습니다. 교회에서 50명 오고, 또 가족 단위로 또 자녀들 데리고 한 50명 해서 한 100여 명이 왔는데, 지금 이 영화가 지금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명화극장에서 10월 한 달간 토요일,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10월 1일, 8일, 15일, 22일, 29일 하루 2편씩 하고요. 그리고 10월 29일 토요일은 전라도 광주 북구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오후 3시, 오후 5시 2편을 합니다. 예매 문의는 010-3648-7110이고요. 여러분 여기를 가셔가지고 꽉꽉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이거 대박 터졌다 하고 다른 극장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우리도 좀 상영하게 해달라고. 아무튼 간에 경기 남부 지역하고 또 광주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리아 인사이드 아웃 역사편, 현실편을 만드신 이 박사님, 강희중 박사님, 제가 잠깐 양력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 박사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강희중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강희정 박사님이 광주 용봉초등학교 졸업하셨고, 전남대 4대 부석중학교, 광주과학고 졸업, 교토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석사, 대전대학교 한의학과 박사, 한방내과 전문의,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의관, 전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임상교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독자유통일당 후보, 광주광역시 북구에 나가셨고요. 현재는 리박스쿨 역사교실 강사, 자유수업 포럼 청년위원장, 또 대한역사문화원 사무총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튼간에 쟁쟁하십니다. 읽는다고 제가 힘들었는데, 하여튼 광주와 부산을 아우르시는 분이고, 저 일본의 교토까지 아우르시는 분이신데,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왜 쓰게 되셨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2020년에 제가 광주 쪽에 이제 총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었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당선되려고 나간 건 아니고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을 이제 밀어주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이 대한민국이 참으로 이렇게 온전치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이제 강의도 찾아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걸 글로 남기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걸 전파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김구와 김일성의 4월 30일 남북 공동선언인데 김구 선생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김구하고 김일성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4월 30일 남북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역시 성 대표님 역시 예리한 눈으로 김구와 김일성을 딱 집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따질 것 같으면 이승만이라는 이 초대 건국 대통령에서 찾아야 되는데 김구를 국부라고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이제 고찰을 해야 되는데요. 자, 4월 30일이 남북 공동 선언이라는 거는 48년도 5월 10일 이 총선거 이 남한에서만 이루어지는 자유 총선거가 있기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때 김구라는 사람은 이 유엔이 허락한 5.10 총선거를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5.10 총선거로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그 나라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이 8월 15일에 건국이 되자 그 건국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2월 12일에 있었던 이제 유엔 총회에서의 대한민국 공식 승인에서도 방해를 하는 방해 공작을 또 펼친 게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선생이 북한이 봤을 때 훌륭한 일을 하셨네. 정말 훌륭한 일. 예. 1923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을 하면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고 계실 때 김구 여운형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죠. 탄핵시키고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는데 그게 소비에트 체제로의 개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소비에트 체제의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하면서 그 김구 주석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 날려버리고. 그런데 그분이 결과적으로 이 독립운동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자유 대한민국하고는 거리가 멀고 결국은 소련, 북한 이쪽하고 궤를 같이 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4월 30일 남북 공동 선언을 위해서 김구와 김규식 이 두 분이 평양을 방문을 해서 김일성과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회담 자체가 소련의 이제 기획으로 마련된 것이고요. 소련이 주장했던 대로 왜군 철수, 그러니까 왜군이라고 하면은 미군 철수가 되겠죠.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나가자. 동시에 나가더라고 철수를 하더라도 소련은 바로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편하죠. 하지만 이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바다를 건너와야 됩니다. 따라서 이 미군 철수라는 거는 소련이 뒤에서 이제 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 회의의 결과를 고스란히 김구는 받아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상대로 해가지고 미군은 철수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밖에 불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알람이 울리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지금 현실편에 보니까 대한민국을 좀먹는 질병, 대한민국을 좀먹는 병자들 이렇게 돼 있고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이면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보니까 제주 4.3,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광주 5.18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대구 10월 폭동 보면은 늘 민주노총이 10월달에 무슨 권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대구 10월 폭동하고 그 민주노총의 그 권리대회하고 어떻게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까? 왜 걔들이 10월달에 합니까? 그 날도 좋은 날도 많을 건데 9월달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제 이 남대문에서부터 시청 그 공간을 꽉 채우면서 9월 24일 날 꽉 채웠고
어제라 하면 9월 그렇군요. 24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이렇게 채웠고 또 이제 광화문 광장을 이렇게 이제 또 행진을 했습니다. 그 이제 슬로건은 이제 기후 정의를 실현하자. 자, 이번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뭐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이 다 이 현 정부의 탓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탈원전하고 탈석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뭐 지방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시위를 했었고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 시위가 기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10월 폭동이 있었던 당시 46년이죠. 이것도 다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총파 폭동의 불씨가 남아서 대구에서 퍼지게 된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주장을 강화시키고 주변 이제 국민들에게도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날을 기념을 하면서 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북한의 우표를 알아보는 대남 공작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부록 3회에 있는 내용인데요. 북한도 뭐 나름대로 이제 나라라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기념할 어떤 사람,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은 이렇게 우표로 그걸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념 우표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김구, 뭐 여운형, 그리고 68년도 당시 지하당 조직이죠. 통일혁명당의 당수였던 김종태를 기리는 이런 기념 우표들이 북한에서 이제 발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람들은 조국 통일상이라는 걸 수상을 했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또 기념 우표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이롭게 했던 이 남한 내에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기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 대남 공작의 뿌리가 상당히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4.19도 북한에서 우표로 만들어서 기리고 있는 4.19도 지금 북한이 기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브록에서 이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4.19는 3주년, 5주년, 15주년, 20주년 이렇게 기념우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기념우표의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미군 철수, 뭐 미군 당장 나가라 이런 식의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 4.19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승만 정권을 붕괴를 시켰기 때문에 그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서 무언가 어떤 당 조직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친북적인 정당이 집권을 함으로써 그들이 원했던 적화 통일에 다가갈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못한 게 아쉽다라고 해서 이 대남 정책을 펼칠 때 지하당 조직이라는 거를 그들은 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만 이런 조직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 우표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주 5.18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광주 5.18의 의문점 두 가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광주 5.18은 이제 80년 광주 5.18 당시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아직까지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를 공부하게 되면서 직접 이 5.18 기념재단 측에 질문했던 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브록에 실었는데 수많은 의문점들 중에서 두 가지를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이제 광주 5.18의 영웅이라고 하면은 광주에서는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그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인이 무엇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은데요. 실제로는 5월 27일 도청이 계엄군으로부터 이제 수복될 당시에 사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그 사인이 지금 광주에서는 총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대개의 경우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서 희생됐다, 산화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제 영웅시 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제가 연구 과정에서 참조를 했던 뭐 안기부 자료랄지 역사학자 김대령의 저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는 화상 그리고 수류탄 자폭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아직 진상 규명이 되지 않았으면은 총상이라고 해서 이거를 선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념재단 측에 질의를 했더니 그쪽에서도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직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광주 시민들은 그리고 광주에 있는 학생들은 총상으로 알고 있고 윤상원이야말로 정말 5.18의 영웅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게 됐던 것이고요. 두 번째 의문점은 5월 22일 15시 08분 정확하게 15시 08분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15시 08분에 서울에서 대학생들 500여 명이 내려와서 환영식을 했다. 환영식 거행이라고 각 곳곳에 있는 비석 그리고 5.18 관련 책에도 그 5.18 일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 기술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자, 도대체 이 500여 명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려왔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5.18 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왜 이후에 이 기록이 삭제가 됐는지 혹은 지워졌는지 또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왜 비석에 이 문장이 기술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명확한 답을 들을 수가 없었고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부록에 첨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유, 이제 교토 대학을 졸업하셔서 그런지 일본이 되게 이 사료 이 연구, 복원 뭐 이런 부분에는 꼼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아주 이 목차만 봐도 대한민국 역사의 흐름이 쭉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대한민국을 좀먹는 질병 중에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냥 어떤 게 대한민국 좀 먹고 있는지 그 뭐 전체적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정말 이 질병들을 나열하는 거 자체도 예. 되게 많았었는데 저기 지금 한의사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이 대한민국을 좀 먹는 질병이래 가지고 이 침을 한 방씩 놓으시려고 이렇게 질병이라고 한 건 아닌가. 대한민국을 좀 먹는 병자들도 있네요. 정신병자들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게 병이라는 게 본인이 병이라고 인식을 해야지만이 고칠 수 있는 게 바로 병입니다. 그래서 내가 병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인지를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병에 걸린 채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뭐 내로남불이랄지, 남 탓을 한다랄지, 나는 이제 중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해서 저는 제일 첫 번째 생각하지 않는 병을 들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동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뭘 먹을까? 저 벌레를 잡아먹을까? 뭐 이 생선을 잡아먹을까? 이런 생각 정도는 다 합니다. 자, 인간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그런데 인간이 부여받은 능력 중에 하나가 과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 라고 그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메타인지라고도 부르죠.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길바닥으로 나온 여러 가정들, 뭐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대학생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들어있지도 않고 또 상대방이 선동을 하면 거기에 그냥 편승을 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난 2002년도 효선 미순 사건, 이제 단순한 미군 장갑차에 친 이제 교통사고였는데 그걸 활용을 한 좌익들에 의해서 미군 철수 반미 운동까지 이제 번졌던 것이고요. 2008년도에 광우병, 이 광우병 난동이 있었죠. 먹어도 아무 이상 없는 이 광우병에다가 이걸 먹으면 뭐 뇌에 구멍이 뚫린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으로 다 달려 나왔죠. 자, 그리고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도 자, 그 세월호 사건과 연계해가지고 온갖 거짓들이 난무를 했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다 또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고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이고 결국 이 대한민국 체제의
뒤엎어버리게 되는 사건으로까지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서술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아유, 참 책 쓰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랑비라는 이 출판사도 독자적으로 만드셨다면서요?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몇몇 출판사에 문의를 했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잘 팔릴 것 같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연락을 받지 못해서 결국에는 몇몇 뜻이 맞는 분들과 해서 이 가랑비라는 출판사를 세우게 됐고, 이 이름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이 진실의 가랑비에 젖듯이 이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가랑비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 자, 장시간 또 이렇게 그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책은 어디에 파냐면 서점에 팔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교보, 뭐 가랑비, 교보, 온라인, 예스24, 알라딘, 뭐 이런 데 가시면 사실 수가 있고요.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종국 주사파, 친중 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딱 블랙리스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100% 차단됐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월정기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방송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삭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으니까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은 저희가 유사시에도 또 많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우물정자하고 그 파란색 글자 있으시죠? 거기 우물정자 성상훈의 국내의 정세 분석을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